실제로 원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원유를 사는 자에게 기꺼이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존 디프테리오스 CNN 에디터의 발언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이 1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채굴 회사가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투자해 송유관을 설치하고 한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유조선을 수십 대 준비한 뒤 지질조사, 물리탐사, 지추탐사를 통해 석유가 나오는 위치를 찾아내고 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지은 원유 정제 공장에서 정제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휘발유, 등유, 경유, LPG가 탄생하게 되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기업 가치 2,180조 원으로 삼성,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모두 제치고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의 아람코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생산해내고 있죠. 영국 최대의 기업 BP,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회사 로열 더치 쉘, 그리고 미국 최대 규모의 석유회사 엑슨모빌이 석유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사우디 아람코가 생산할 때보다 최대 4배 이상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 밑으로까지 추락하며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국가 전체가 기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역사상 초유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가 원유 가격 하나로 천당과 지옥에 왔다 갔다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우디가 결심한 통큰 투자 중 하나가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펀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가 120조 원 규모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중에서 56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현재 손실액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버, 위워크 등 글로벌 공유 플랫폼에 자금을 쏟아부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는 최근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비전 펀드가 투자한 88개의 회사들 가운데 무려 15개의 글로벌 회사들이 도산했고, 나머지 50곳의 기업 가치도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감당 못할 위기를 겪자 결국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회장은 자신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알리바바 주식 14조 원 규모를 매각해 현금화해버렸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최근 마사요시 손 회장의 발언인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도 처음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다. 예수도 처음엔 오해를 받았고 비난도 받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손 회장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소프트뱅크의 실적이 나아지면 자신에 대한 평판도 함께 좋아질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해외의 네티즌들은 예수는 16조 원의 적자를 내지 않았다 라며 자신을 예수와 비교한 마사요시 손 회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마사요시 손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경제금융 미디어 CNBC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1호가 22조 원의 손실을 기록한 후에 비전펀드 2호가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 라며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비전펀드 2호에 투자를 해주지 않았고, 소프트뱅크 스스로 출자한 380억 달러가 사실상 거의 전부라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현대차 주식을 샀다가 먹튀에 실패하자 한국을 떠나버린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펀드가 지난 2월에 소프트뱅크 주식 3조 1천억 원 규모를 사들였는데, 이것도 최근 손정희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소프트뱅크 주주들이 소프트뱅크 이사회 안에 위원회를 설치해 손정희 회장의 대형 투자를 감시하기 시작해 더 이상 자신의 마음대로 투자를 결정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한국에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사우디가 600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네온 프로젝트에 삼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에 엄청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만 삼성 엔지니어링 홀로 2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를 사우디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사우디의 600조 원 미래도시 네옴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현재 일본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미래를 한국에 맡기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1위 LNG,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가 노스필드 익스펜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인 노스필드에서 12년 만에 자체 개발 금지령을 철회하고 2030년까지 LNG 생산 능력을 43%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세계 1위인데 이를 더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카타르는 총 190척의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 밝혔는데 현재 74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니 앞으로 116척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카타르는 1차적으로 16척의 LNG 운반선을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중국의 국영조선사 중국 선박공업 후동중화조선에 제작해달라 계약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승부보고 있는 중국 조선회사는 프랑스선사 CMA CGM으로부터 LNG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수주해 지난해까지 만들어주기로 했지만 건조기술이 부족한 탓에 내년까지로 지연되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초기부터 중국 국영조선사는 자신들의 기술 부족을 인지하고 있었고 한국 조선회사들과 접촉해 도움을 요청했다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영조선사 후동중화가 건조한 LNG 운반선 글래스터노가 호주에서 고장으로 멈추자 결국 자신들의 기술 결함을 인정한 뒤 폐선 결정을 내렸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카타르가 중국 조선 회사들을 후보에서 배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1차전에서 중국이 16척 모두 챙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실망할 필요가 없었죠.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가 다음 달 투입한 LNG선 100척을 한국을 통해 모두 구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쉐리바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카타르가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에 앞으로 100척의 운반선이 더 필요하다. 이들을 한국 조선 회사들을 통해 구매할 생각이다. 라 밝혔습니다. 카타르가 구매할 LNG 선박 116척 중에서 16척은 중국에, 일본은 빵, 나머지 100척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것이죠. 글로벌 조선업계 전문 미디어 헬레닉 쉬핑 뉴스는 LNG선의 경우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높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가 중국에 16척의 LNG선을 맡긴 것도 놀라운 일이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놀라운 일이다. 나머지 60에서 80척의 선박 대부분을 한국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LNG 운반선 한 척당 1억 8천만 달러, 하나로 2,333억 원에 체결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이 수주한 LNG선 총 규모는 23조 3,300억 원으로 올해 글로벌 선박 수주량에서 90척 가까이 앞섰던 중국을 한 방에 따라잡고 한국이 세계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는 한국에 일본이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순조롭게 한국이 카타르로부터 대박 수주를 따낼 수 있었던 이유는 총 182만 8천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기술력,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타르가 현재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죠. 카타르 전체 수출의 2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배 규모이고 심지어 유럽 모든 국가들의 비중을 합친 것보다 한국 하나의 비중이 훨씬 더 크죠. 카타르에게는 한국이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가장 중요한 제1의 외교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일본이나 베트남처럼 급할 때만 도움을 받고 쉽게 배신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번에 카타르가 한국에 선사한 초대박은 LNG선 100척이 전부가 아니죠. 2022년 피파 월드컵이 바로 카타르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카타르는 국가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바꾸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한국의 KT가 카타르 루사일시티 프로젝트에서 스마트시티 운영 솔루션을 맡았고 현대건설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루사일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함께 3,700억 원 규모의 신항만 공사를 한 번에 수주하는 등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한국의 현대건설이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시로 우회 도로를 깔아놓았는데 하마다전 카타르 국왕이 이 우회 도로를 보고 이미 공사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현대건설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죠. 임시로 설치해둔 우회 도로임을 깨닫고 난 후에 하마다전 국왕은 한국의 일처리를 본받아야 한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카타르 대표일간지 더 페닌슬라의 보도에 따르면 린 모하메드 알만수리 카타르 교통통신부 차관은 카타르와 한국 정부는 이번 2022 피파 월드컵을 위해 카타르에 사용될 효율적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라고 전했고 이미 알만수리를 비롯한 카타르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자세한 계획을 한국 측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한국은 이미 매우 중요한 올림픽 경기를 주최한 경험이 있다. 한국은 카타르가 2022년 성공적인 월드컵을 만들어내기 위한 ITS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의 훌륭한 협력을 기대한다. 영국 BBC에 따르면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이 2021년에도 도쿄올림픽을 열지 못할 경우 완전히 취소될 수 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미 전 세계는 물론이고 일본 국민들조차 2021년 도쿄올림픽은 헛된 기대 라며 이미 포기하는 분위기이고 대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란차 곤살레스 라야 스페인 외무장관은 닛산의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결실이 없었다고 말하며 유럽에서도 철수해 아시아에서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닛산 바르셀로나 공장은 가동은 이미 멈춘 상태로 이 공장 직원들은 인력 20% 감축 계획이 알려지자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에 돌입했는데 닛산이 완전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장에 근무하는 인력 3,000명은 실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닛산은 28일 지난해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한국 시장에서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불매운동과 최근 감염병 여파로 인해 결국 한국 시장에서 쫓겨나듯이 짐을 싸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닛산은 러시아에서도 철수하고 인도네시아 공장도 폐쇄하며 동남아 일부 사업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위기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겠지만 닛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수출 제품 중 마지막으로 남았다고 불리는 일본의 자동차마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자동차 8개사의 4월 생산 대수가 60% 이상 줄었다고 NHK가 28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지난 4월 미국에서는 생산 대수 0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최대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4월 생산 50%가 줄었고 판매량도 46%나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감염병 여파로 입지가 줄어드는 일본차의 빈자리를 한국의 현대차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닛산이 한국에서 짐을 싸는 것은 현대차가 2009년 일본에서 철수했던 것과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닛산이 철수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곳에서 현대차는 보란듯이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닛산은 러시아에서 철수를 결정했지만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닛산 공장은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지난해만 현대차는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차가 점령했던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는 새로운 생산기지를 세우며 동남아를 공략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텃밭이라 불렸던 베트남에서도 현대차가 처음으로 도요타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15일 베트남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가 1분기 15,362대를 판매해 13,748대를 판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이구 사태로 인해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다고 했지만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이 유대의 관계를 깨놓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 전체 판매량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떨어졌지만 시장 점유율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닛산이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스페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코나가 스페인 2009년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는데 스페인에서 올해의 차 수상은 아시아 브랜드로는 현대차가 유일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영국 유명 자동차 전문 사이트 넥스트그린카닷컴에서 올해의 제조사 등 세계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최근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세계 수수량 판매량 1위를 달성했고 현대기아차는 올해 1분기 전기차 시장에서는 4위를 차지하며 내년의 신차로 새로운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전기차와 수소차는 유럽 전역에서 경찰차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 모델인 코나 EV의 경우 영국,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경찰 순차차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나 EV의 경찰차 유럽 데뷔는 스위스 장크트 갈렌주 경찰이 10세대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구매 비용은 조금 높지만 놀라운 성능과 저렴한 유지 비용으로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스위스가 발견한 코나 EV를 영국과 스페인, 네덜란드에서도 지역 경찰이 따라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자동차 전문가는 유럽 자동차 시장은 5월 이후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부진했던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8,6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테슬라, 기아차와 함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일본 기업들이 부진하면서 한국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던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탑5 안에 진입했고 LG화학은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LG화학은 현대차, 기아차에 수조원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는 그동안 전세계 자동차 시장을 잠식했던 일본이 점점 무너지는 사이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며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현대차는 소니 픽처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스파이더맨 3에 현대차의 모빌리티 비전과 신차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가전시장을 주름잡았던 소니는 삼성과 LG의 그 시장을 빼앗기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하면서 한국 자동차의 기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